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적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 종속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종속접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문장, 복잡하건 긴 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내가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선생님 내용만이라도 100% 숙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믿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믿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꼭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꼭 질의응답을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꼭 성실하게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 종속접사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문장은 선생님이 종속접사 강의한다고 하고 왜 등위접사를 설명하느냐. 이것은 등위접사를 이해해야지만이 종속접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위접사는 뭐고 종속접사는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등위접사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등위접사라는 것은 종속접속사가 아닌 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위접사는 어떤 게 있냐면은 and, but, or, nor, for, so 이것이 바로 등위접사고 나머지 접사가 전부 종속접속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속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속접사는 예를 들어서 that도 있고 as도 있고 since도 있고 because도 있고 while도 있고 또 의문사가 종속접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ever도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접사라고 해요. 근데 이 등위접사와 종속접사는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들 등위접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특수구문, 특히 생략구문이나 공통관계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같은 데서도 대학 입시에서도 이 병렬 구조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등위접사를 아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and B라고 됐을 때 이 등위접사의 이 등자가 무슨 등자냐 하면은 같을 등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위접사로 결합된 A와 등위접사로 결합된 B가 같은 구조, 같은 자격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병치 병렬 구조는 어디다가 밑줄을 주고 여러분들 출제를 하게 되냐면은 항상 밑줄 앞에 등위접사가 보이거나 밑줄 자체가 등위접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병치입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등위접사를 가지고 있거나 밑줄 앞에 등위접사가 보이면 이거는 병치 병렬 구조. 다시 말해서 A와 B가 같은 자격, 같은 구조를 가진 말이 B와 같은 자격, 구조를 가진 말이 과연 and 앞에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문제입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명사면 여기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정사면 부정사, 분사면 분사. 여기가 일형식이면 여기 일형식이 아니라 절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절이 왔는데 여기가 구가 왔다. 그러면 이건 생략구문입니다. 공통관계예요. 공통되는 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위접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수구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이 병치 병렬 구조를 자주 출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패턴에서 벗어난 그런 유형의 문장까지도 과연 해석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바로 여러분들 묻는 문제가 바로 이 병치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문제화 해봤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역시 밑줄 앞에 and가 있죠. 이걸 밑줄로 보시면 됩니다. and가 있으니까 병치 병렬 구조예요. 그럼 밑줄의 성분을 분석하면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명사인데 앞에가 형용사가 없죠. 탤런트라는 명사가 있죠. 해제의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도 strength라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능과 그리고 강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but가 있습니다. 역시 병치 병렬 구조예요. 하나는 dishonest라는 명사가 나왔고 dishonest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분석이 됐으니까 앞에 보는데 smart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smart는 형용사로서 he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smart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야? 스마트하다. 그런데 말이죠. 정직하진 못해요. 누가?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 되고 중요한 것은 형용사니까 but 뒤에도 같은 구조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역시 밑줄 앞에 and라는 병치 and가 있으니까 병치 병렬 구조를 묻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to 부정사, 하나는 ing잖아요. 그럼 보시면 앞에 준동사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동사니까 이거랑 따지면 안 돼요. 여기가 ing가 나왔으니까 역시 여기도 ing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근데 이런 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들은 거리를 갖다가 횡단했다, 가로질러 건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래서 walking, looking 이렇게 병치 병렬 구조로 등위 접사는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밥은 탐을 만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 동사와 시제까지도 일치시킨다는 거. 시제가 일치되고 주어가 없다는 것은 앞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등위 접사는 생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밥이니까 생략된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니까 역시 여기도 시제 과거로 이렇게 일치된다는 거. 이렇게 병치 병렬 구조. 이 등위 접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결합할 수 있는 그 접사가 바로 등위 접사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종속 접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가 아니라 반드시 절과 절만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종속 접사는 절을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사가 동사를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바꿔줄 수 있었을 때 이 종속 접사도 절을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 접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종속 접사를 알게 되면 이제 복잡한 문장으로 표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복잡한 문장을 이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간단하게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예문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선생님 얘기 이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구절이라는 개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절의 개념은 쉽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뭐냐면은 단어 있죠, 단어. smallest unit이에요. 문장을 구성하죠. compose of sentence. 문장을 구성하는 smallest unit. 이게 바로 word예요. 이 단어 플러스 단어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면 주어를 설명하는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죠. 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에는 무슨 절과 무슨 절이 있냐면은 이런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절이라고도 하고 보통 독립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절이 첫째, 등위 접속사와 결합됐죠. 등위 접속사와 결합된 절은 뭐가 되느냐? 등위절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등위 접사는 같다 그랬죠. 그래서 A and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절과 절이 and로 결합됐을 때 이 등자가 같을 등자니까 등위 접사로 결합된 A도 등위절이고 등위 접사로 결합된 B도 똑같이 등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을 등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속 접속사 있죠. 이 종속 접속사와 결합된 절은 이것은 바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속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종속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if A와 B 이렇게 A라는 절과 B라는 절이 if로 결합됐을 때 이게 if가 너무 그죠? 예, 너무 크게 씁니다. if 이렇게 if A와 그러니까 A와 B가 if라는 종속접사로 결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속 접속사와 결합된 이 절만 종속절이고 나머지 B는 종속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요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속절을 여러분들 설명하게 될 거고, 아마 선생님이 종속절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구절, 이 개념, 독립절, 종속절, 등위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주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다음 예문 바로 이제 종속절이란 뭐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개념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종속접사란 절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바꿔준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다룰 내용은 절을 갖다가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절이라는 것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명사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사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절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표현된 절을 여러분들이 주어처럼 목적어처럼 보어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을 명사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종속접사, 이건 뭐를 이용해서? 종속접속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절을 명사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배우도록 하겠는데, 이 절이 의문문이냐 아니냐로 분석하면 돼요.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 의문문이 아닌 문장은 오로지 뭐를 이용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쓸 수 있냐면은 오직 that 하나뿐입니다. that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절을 우리가 명사처럼 명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선생님의 기대감이 expectations,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의 성적, 성과에, 그죠?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is라는 동사를 선생님이 이탈릭체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이 주어, 동사, 이 평서문, 의문문이 아니죠. 이 문장을 is라는 동사의 주어로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의문문이 아니면 무조건 뭐를 붙였으면 되는 거예요? that를 붙였으면 여기서부터 퍼포먼스가, 여기는 이게 독립절이죠. 여기서는 이게 바로 뭐야?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is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대감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뭐라 하냐?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 혹은 동사를 주어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준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로 쓰는 거 배웠죠. 이제는 독립절을 종속접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동사의 주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문문이 아니면 무조건 that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거 못 써요. 그러니까 that를 써서 우리가 이 의문문이 아닌 문장, 절을, 독립절을 다른 동사의 주어로 명사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준동사와 똑같습니다. 절이 주어, 종속절이 주어일 때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주어 동사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it를 쓰고 가장 간결하게 진짜 주어를 이렇게 뒤로 돌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it로 시작하잖아요. it로 시작하잖아요. it는 뭘 가리킵니까? 더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는데 it가 가리키는 더 플러스 명사가 없으면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점프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를 찾으면 되느냐? that절을 찾기 바랍니다. 있으면 그것은 꼬부랑땡이다. 그것은 뭔데? that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 whether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if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if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 의문사나 의문사 플러스 ever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it가 나오면 항상 that절이나 whether절이나 if절이나 의문사절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있나 보시고, 있으면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꼬부랑땡이다. 그것은 뭐야? that절은. 그것은 뭐야? whether절은. 그것은 뭐예요? if절은. 그것은 뭐예요? 의문사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that절, 주어가 기니까 주어 자리에 it를 쓰고 뒤로 돌려 쓴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접속사가 보이면 그 앞에서 끊어서 뒤로 가니까 그것은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선생님의 기대감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주어를 그냥 쓰되 이렇게 대트절을 그냥 쓰되 이 대트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명사를 덧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the phenomenon 이것이 전치사 없는 이것이 주어가 되고 이 대트절은 이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됩니다. 수식어가 되고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동격이라 그래요. 동격이라는데 그 현상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현상이거든요. 선생님의 기대감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 대트절의 내용이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 설명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명사를 가주어 진조로 쓰지 않을 때는 그 명사를 대타 앞에 써서 이렇게 동격절로 표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현상은 이것이 사실이면 the fact라고 쓰면 되고 소문이면 the rumor라고 쓰면 되고 믿음이면 the belief라고 쓰면 되고 진실이면 the truth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트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명사를 덧붙여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선생님의 기대감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현상. 이게 주어고 동사는 이즈입니다. 바로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주어가 길 경우에 동격을 동사가 짧고 그럴 경우에는 이 동격의 대트절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A rumor spread 한 소문이 spread 똑같죠 형태가 확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떤 겁니다? 매그독 그러니까 미친 독이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해서 a rumor that a mad dog was roaming spread 이렇게 되는데 너무 주어가 기니까 뒤로 빼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게 이제 구문에 나오면 단어만 바뀐 거 아닙니까? 형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꾸며줄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렇게 대트절 이렇게 절이 명사와 결합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동격절은 어떤 경우냐? 그래서 명사와 동격절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 명사 동격절의 내용 그러니까 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동격절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그 절 앞에 붙여 쓰는데 그 명사는 주로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the idea, chance, opinion, belief, hope, doubt, philosophy, ground 근거입니다. 근거, evidence 증거, conclusion 결론, report, 그죠? report, story, rumor, fact, proof 증거 알겠죠? phenomenon 현상, news, charge 알겠죠? 예. 그 다음에 suggestion. 이거는, 보통 이제 이거는, change입니다. change. 알겠죠? 그 변화. 그 다음에 suggestion, possibility, 가능성. 이런 거 다음에 대트절이 나오면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of구로도 표현이, of ing나 of구로도 이렇게 바꿔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런 단어 다음에 대트절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예문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개념, 그리고 그런 유형, 공식, 이런 것들 약간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어라는 것은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초보 때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익히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는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나 이거 잘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됩니다. 알겠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아까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독립절인데 의문문이 아닌 문장 있잖아요. 의문문이 아닌 문장을 주어로 써라. 대트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명사적으로 표현하거나 쓸 때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적이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의문사 없으면 뭐를 쓰시면 돼요? whether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명사처럼 쓸 때는 그 의문사를 그냥 종속 접사로 써주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종속 접속사 뒤에 어수는 동사 주어가 나올 수가 없고
동사 주어가 나올 수가 없고 종속 접사 뒤에 어순은 주어 동사가 된다라는 그 어순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종속 접사로 쓰였다면 의문문은 동사 주어 어순이지만 의문사가 종속 접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의문문은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 경우만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하시고 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Will he finish the work today? 했죠. 그가 그 일을 오늘 끝마칠까?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로 썼잖아요, 선생님이. 자, 이 의문문을 is doubtful의 주어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문사가 없잖아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주어로 써라. 마치 뭐처럼, 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주어로 써라. 간단합니다. 의문사 없으면 무조건 whether를 쓰는데 whether는 종속접사죠. 근데 종속접사 어순은, 뒤에 어순은 동사주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어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을 못 쓰는 겁니다. that을 쓰게 되면 의문의 뜻이 없어요. 의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whether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whether가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e will finish the work today. 그가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끝마칠 수 있는지 여부. 뭐를요? 그 일을 오늘 끝마칠 수 있는지 여부는 is doubtful.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속절이 주어일 때는 가주어 이트를 주어로 쓰고 뒤로 또 돌려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whether는 whether 대신에 if절을 주어로 쓸 수는 없습니다. if절을 주어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whether밖에 안 됩니다.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주어로 써라.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써라. whether를 쓰는 겁니다. 근데 주어일 때 if,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if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if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목적어일 때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뭐로 쓸 때? 목적어로 쓸 때는 우리가 whether를 써도 되고 whether와 똑같은 뜻으로 if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f 이때는 whether의 뜻이에요. 똑같은 뜻으로 목적어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명사처럼 목적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나 보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whether 대신에 if를 써서 if절이 동사의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주어, 그런데 가주어 it 진주어 whether 이렇게 whether절일 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if를 주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it 다음에 if절이 나오면 혹시 if절이 주어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조건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보절 whether라는 우리가 whether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어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 가주어 진주어 알아두세요. 그것은 의문시된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일을 오늘 끝마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격을 배웠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there remains the question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whether he agreed to it or not. whether일 때는 뒤에 or not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whether는 이렇게 써도 되죠. 예. or not 이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if로 쓴다 그래서 if 다음에 or not 바로 이렇게 붙어 쓰는 것은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whether나 if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or not을 쓰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목적어로 쓰였을 때 whether 대신에 뭐 if 쓸 수 있잖아요. whether가 그냥 굉장히 선생님이 날렸었죠. 마음이 좀 많은 내용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마음이 많이 급하네요. if나 whether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or not을 써도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if도 그렇고. 그러나 if 바로 뒤에 or not을 붙였을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의문시 된다. 근데 whether절도 이렇게 동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떤 의문시냐면은 그가 그것에 동의할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같은 동격으로서 whether절이 또 동격절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말이죠. 여러분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역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When has he signed the contract? 자, 이것이 바로 doesn't matter의 주어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언제 그가 그 계약서에 사인 서명했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 matter라는 거 있죠. 일 문제지만 이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이 동사로 쓰이면 이 matter는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be importan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when서부터 contract까지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doesn't matter의 주어로 쓰란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를 접사로 쓰고 뒤에 이게 종수접사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 주어가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바꿔주니까 he has signed the contract. 그래서 doesn't matter의 주어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 그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문사 뒤에는 무슨 어순이 됩니까? 의문사 뒤에는 조동사나 동사, 주어의 어순입니다. 근데 모든 의문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종속 접속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의문사가 의문의 뜻을 가진 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사를 종속 접사로 바꿔주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뒤에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똑같이 웬절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는 웬절이 doesn't matter의 주어로 됐으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는 말 뭐예요? 명사잖아요. 접속사와 결합된 문장 절이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문장이 웬 의문사의 역할을 의문사가 종수접사로 변함에 따라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doesn't matter의 주어가 된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 똑같아요. When past tense appeared in a country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여기서는 동사의 앞에 주어가 되는데 컴마가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하려면 주어 다음에 advised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면 앞에 이 웬절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동사 앞에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로 보고 수식어일 때 이거는 뭐예요? 때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When pestilence, 흑사병이 appeared, 나타나자. 어디에? In a country, 한 나라에. In the country 하면은 시골입니다. In the country 하면 시골에 이런 얘기고 in a country는 나라입니다. 국가. 한 나라에 어떤 나라에 이런 얘기입니다. pestilence,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 즉 나타나자. 이거는 뭐예요? 주어 동사. 여기 이하가 주절이고 이게 종수절이죠. 주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 pestilence appeared in a country 내려서 번역하세요.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 in a country 어떤 나라에. 헐리맨 성직자들이 advised 충고했어요. 뭐라고? The population 여기 뒤에 전치사 없죠. 성직자들이 대중은 아니니까 이건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했죠. 왜? 부정사는 의미상조를 목적격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충고했어요. 뭐라고? The population 대중들에게 to assemble 모여서 어디에요? In churches 교회들마다 모여서 and to pray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and로 연결될 때 and 다음에 to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고 가로를 친 겁니다. Pray for deliverance 여기서 끊으세요.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잘게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 모여서 교회들마다 교회들 안에 모여서 and to pray and pray 기도할 것을 충고했어요. 뭐를 위해서? For deliverance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구조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충고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When pestilence appeared. 자,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 in a country 어떤 나라에 헐리맨 성직자들이 advised the population. 자, 충고했어요. The population 대중들에게 뭐라고? To assemble 모여서 in church 교회에 모여서 and to pray 기도할 것을 for deliverance 구원을 위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죠? 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머리 냉정한 그런 이성이 없으면 끔찍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기로 다 전염되는데 다 죽어버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것도 역사적 교훈으로 여러분들 냉정한 머리만 갖는 것도 따뜻한 가슴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따뜻한 가슴만 있고 냉정한 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이 이걸 한번 이렇게 표로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제 필기하면서 설명을 해도 또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종속접사의 기능 변화돼요. 종속접사는 절을 갖다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절을 갖다가 독립절을 명사로 기능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명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요? 의문문이 아니면 대트밖에 못 씁니다. 그죠? 의문문이 아니면 의문문이냐 의문문이 아니냐로 보시면 돼요. 의문문이 아니면 무조건 대트를 써서 그 절을 대트절로 고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시면 되고 역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니까 것에다가 조사를 붙여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준동사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의문문일 때는 말이죠.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whether를 쓰시면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단 목적어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whether 대신에 if를 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목적어나 이제 보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목적어를 제외하고 주어나 보어는 if절이 불가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여러분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바꿔주려면 그 의문사를 그대로 종속접사로 써주시면 돼요. 딴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의문사는 말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관계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텐데 의문사는 관계사로도 변화가 됩니다. 아주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의문사의 변신은 무죄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 이해됐죠?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고 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라요. 이번에 이제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 또 주어만 하면 또 목적어가 섭섭하겠죠? 자,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decided. 그녀는 결정했다. She would help. 그녀가 돕기로. 뭐를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도우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거 will로다가 쓰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시제일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이제 문법 시간이 되면 안 되니까 독해를 위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경험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거 그냥 불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다. 여러분들 형용사에 더가 있다는 것은 더는 명사 앞에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 더가 있다는 것은 그 형용사가 명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oor people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for the rest of life 나머지 인생 동안 여생 동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다. 이 주어 동사 평서문을 decid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써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문이 아니니까 무조건 that와 결합해서 쓰면 되는데 이 that절이 다른 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이 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decid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 거잖아요. 명사. 그것을 결심했다. 그것이 뭐예요? that절인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 명사하고 접속사와 결합된 문장 절 명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어 명사절일 때 that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무조건 주어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직독직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를 정리할 거냐? 직독직해의 원리는 뭐냐? 끊어읽기인데 어떻게 끊어있냐면은 전치사 이제 배웠죠. 전치사나 접속사나 이게 등기접사든 종수접사든 가리지 않습니다. 준동사나 주어 동사나 그 다음에 의문사 있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전치사나 접사나 준동사나 주어동사 의문사가 보이면 무조건 앞에서 끊어서 뒤로 가면 돼요. 이게 직독직입니다. 전치사가 보이면 앞에서 끊으세요. 접사가 보여도 앞에서 끊으세요. 준동사 보이면 앞에서 끊으세요. 주어동사 보이면 주어 앞에서 끊으세요. 주어가 긴 경우에만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의문사가 보이면 의문사 앞에서 stop 해서 go 하는 멈추고 끊어있는 연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석 무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접사의 개념, 기능도 알고 전치사 알고 준동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잘게 끊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문장이 축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그맣게,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해석은 직역을 하시기 바라요. 직역을 해야지만 의역이 가능한데 의역을 맨 처음에 직역도 못하면서 의역을 하기 시작하면 오역돼 버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뛰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나르려고 하고 막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가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의역도 되고 문장의 내용이 쑥쑥 들어와 버리고 그때 되면 모든 단어를 이제 영어로 옮기지 않는 습관까지도 여러분들이 갖게 돼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모든 단어 뭐 티처 같은 거 굳이 선생님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 그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또 이제 갖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해석하면서. 어쨌든 I want, 나는 궁금해요. 뭐가? 그가 선생님일까? 자,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의문사 없으면 뭐 쓰라 했어요? whether나 whether 대신에 if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onder whether if he is a teacher. 그죠? 나는 궁금해요. 그분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이럴 때 역시 의문의 뜻을 whether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if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여기는 의문의 뜻이 없잖아요. 그녀는 마음 먹었어요. 자기가 도울 거라고 결심했다. 이거는 의문의 뜻이 없죠. 그죠? 한쪽만 보는 겁니다. that는 한쪽이에요. whether는 양쪽입니다. if는. 일까 아닐까. He's a singer. 그가 가수일까 아닐까. 궁금하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한쪽이에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나머지 여생을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한쪽만 볼 때는 우리가 that절이고 양쪽을 볼 때는 whether나 if. 의문의 뜻을 나타낼 때는 whether나 if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사 없는 의문문 종속절로 표현할 때 종속접사 뒤에는 반대 주어동사므로 의문사가 접속사가 의문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 그것은 바로 whether나 if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Who is she? 자, 저 여자가 누구니? 난 모르겠어. 이 no의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우리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사를 접사로 쓰면 되고 뒤에 동사조를 주어동사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know who she is 하면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절을 이렇게 명사처럼 타동사의 목적어. 꼭 뭐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I don't know about the rumor. 그 소문에 관해서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사절, 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타동사의 목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니까 that depends on. 여기는 뭘 선생님이 예를 드냐면 이렇게 전치사 뒤에 whether절이라든가 의문사절 이렇게 얼마든지 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달려있어요. Was he good or bad when he saw them?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good이냐 bad냐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depends on 뒤에 목적으로 취하라는 거죠. whether if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것은 뭐에 달려있어? 그의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타동사나 이렇게 전치사 목적으로 취할 때 의문사, 접속사가 있지만 의문사 없으면 whether나 if 쓰고 주어동사로 바꿔 쓰면 된다는 거. 동사조를 주어동사로 바꿔 쓰면 됩니다. 종속접사 뒤에 오서는 꼭 주어동사라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문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절을 보호로 쓰는 경우입니다. 절을 보호로 쓰는 경우. 자, the question is at issue. 그죠? 당면한 문제는 입니다. 당면한 문제. 이제 논쟁 중인 뭐 이런 당면한 문제는 my father gives me an allowance of 40,000 won a month. 무슨 얘기야? 나의 아빠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데 한 달에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크면 어렵겠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is는 비동사고 비동사는 뒤에 보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보호를 취하는데 여러분들 my father서부터 a month까지를 의문문이 아니죠. 이제 보호로 쓰란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문이 아니면 무조건 that를 쓰면 되고 목적어가 아닌 이상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the question at issue 전치사 오니까 수식어고 당연히 the question이 주어고 알겠죠? 이제 이런 건 상식이 됐죠.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는 that my father gives me an allowance of 40,000 won a month. 뭐야? 한 달에 4만 원씩 용돈을 나에게 준다는 거. 그게 정말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밑에 거 보세요. Life's tragedy. 자, we get out too soon. And why too late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되죠. 비동사 뒤에 보호를 쓰는데 여기 전부 다 대문자로 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비동사의 주어로 이 문장을 쓰라는 얘기죠. 의문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that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소문자로 써서 이 that절로 고쳐주면 되니까 그죠? Life's tragedy 무슨 얘기야? 삶의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가 get old 나이가 들어가는데 too soon 너무나 빨리 나이가 먹고 and why too late 현명, 똑똑해지는 건 너무 늦다. 그죠? 너무나 빨리 늙고 너무나 늦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삶의 비극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말이죠. 질려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나이에 걸맞는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자연의 그 순리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해봐요. 애가 인생을 달관해 보세요. 심각하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문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That is what do I wanna have? What do I wanna have? 내가 뭘 갖고 싶어 하지?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that가 주어입니다. is가 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로 what절을 쓰라는 얘기죠. 자, 의문사에 쓰면 어떻게 하랬어요? 의문사를 어떻게 쓰면 돼요? 접사로 쓰면 돼요. 뒤에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바꿔주면 되니까 I wanna have.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point.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is true? 그게 사실일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이 의문문을 is의 보호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문사 없으면 무조건 못 쓰라 했어요. whether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바꿔서 해야 돼요. 왜? 이게 종수접사잖아요. 종수접사는 뒤에 동사 주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이게 that가 종수접사니까 이 의문문도 that 뒤로 가면은 무조건 e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hat는 의문의 뜻을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의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종수접사는 뭐냐? 바로 whether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whether를 써서 whether it is true. My point is whether it is true. 뭐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 여부다 이런 얘기야.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spring, 봄이라고 하는 것은 is when is life alive and everything. 자, 이게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잖아. 이거를 is에 여러분들 보호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를 그냥 접사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돼요? 뒤에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로 고치니까 life is a life in everything. 그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냐? 어떤 시점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 alive, 생동감 있는 in everything,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생동감 있는 활기찬 그런 시기, 그게 바로 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모든 계절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도 어떻게 씁니까? 사춘기도 어떻게 쓰냐면은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계절 중에서 생각이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죠?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사춘기는 꼭 오죠.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주의할 구문입니다. 주의할 구문. 종속 접사의 기능 변화에서 주의할 구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that절을 우리가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아닐 때는 우리가 that을 써가지고 주어 동사 절을 다른 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적어일 때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이 that절과 that절이 and로 결합되어 있을 때 꼭 알아두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동사에 믿는다 이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인데 목적어를 이끄는 종수접사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and로 결합됐을 경우에 두 번째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and로 결합됐잖아요. 같은 구조, 같은 자격을 가진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that절과 that절이 and로 결합돼서 believe의 목적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that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and로 결합된 형태로 보셔야 돼요. 해석이 달라져요. 한번 해볼까요? 이 that절과 that절이 and로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will be free, 자유로워질 거다. 뭐로부터? 분노로부터. 뭐 한다면요? 만약에 그들이 express it. it는 anger를 가리키죠. 그 분노를 표출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뭐?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and 다음에 that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that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화를 표현만 한다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that가 있으면 어떻게 돼? 바로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화를 내면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거고 그 눈물은 고통을 완화시켜 덜어줄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that절과 that절이 and로 결합됐을 때 and 다음에 that은 절대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거. that절이 결합됐을 때 생략하면 새로운 문장이 앞문장과 결합된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hat은 생략해도 두 번째 that은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뭐라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들이 그 분노를 표현만 한다면 그리고 또 그들의 눈물은 덜어줄 거라고. 그죠? 예. 뭐를요? 고통을. 예. 그죠? 릴리스. 좀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들었냐 하면 이렇게 준동사와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투부정사가 나오면 점프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동사가 나오는지 보라 그러는데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이거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목적 아니면 조건으로 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explain 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동사 뒤에 이 준동사도 동사적 성질이 있으니까 목적어 취할 수 있는데 의문사절을 준동사의 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접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developed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 아니면 조건입니다. 어색하면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발달케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요? 전치사 없으니까 을르레게죠. Successful civilization이니까 성공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는지 발달케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You must look at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Geography of Egypt 뭐야? 이집트의 지리 혹은 지형, 지세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좀 긴 문장도 이제 분석할 수 있죠. 의문사 보이니까 끊습니다. 자, 설명하기 위해서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거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뭐 여기까지 하면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발달케 했는지 뭐를요? 전치사 없으니까 조사 붙이는 거잖아요. 성공적인 문명을 You must look at 봐야만 합니다. 뭐를? 지리를. 어떤 지리예요? of Egypt. 이집트의 지형 지리. 그 지세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점과 해결책 처방이 동시에 나오면 이게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문명의 성공적인 문명에 대해 어떤 이유,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성공적인 문명이 발생한 그 곳의 어떤 지형 지세를 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건 절을 갖다가 절도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종석 접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표현할 수 있다. 요 개념 하나입니다. 요거 가지고 나머지 전부 예문을 보여드린 거고 이 절이 의문문이 아닐 때는 that를 쓰고 의문문일 때 의문사 없으면 whether, 의문사였으면 그 의문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을 얼마든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되 종석 접사 뒤에 어수는 주어 동사
평서문의 어순이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종속절, 그것도 특히 명사절에 대해서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기능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종속접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꼭 명사나 대명사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도 종속접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말이죠. 관계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말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계사거든요. 이 관계사 정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